늦게 알게 되면 될수록 본인만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1000명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처음엔 100명 목표, 그 다음엔 또 이렇게 1000명 목표가 생기면서 이런 꿈 같은 날이 올까 싶었는데 정말 드림스 컴 트루입니다. 왜냐하면 이 ESG라는 이슈가 재미가 있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구독을 해서 유튜브를 볼 만큼 재미가 있는 이슈는 아닌데 어떤 분들이 참 구독을 하시는지 신기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내용으로 도움되는 유튜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출액 500대 기업의 CEO들이 ES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경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코멘트 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ESG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한마디로 글로벌 선진국들은 지금 다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경련, 대한상의를 비롯해서 금융위, 금감원, 환경부 또 인권위 상당히 많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관련된 기관에서도 ESG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고 전경련에서도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실제 현장에 대한 ESG를 좀 조사하기 위한 그런 설문조사가 아닌가 싶어요.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에 7명, 66.3%는 ESG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매우 높다, 아니면 다소 높다가 한 66.3%였고요. 업종별로 보니까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일반 기계 선박, 디스플레이 같이 건설, 또 숙박 음식업 모두 상당히 지금 앞으로 짧으면 10년, 길면 한 3, 40년 안에 탄소 중립 시대가 지금 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기업군들이 지금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후변화 전환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제 ESG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간 목표를 세웠거나 세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0곳 중에 7곳이 목표를 설정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ESG 경영 전략을 묻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봤더니 ESG 모호한 범위와 개념, 그리고 자사 사업과의 낮은 연관성, 기관마다 상이한 ESG 평가 방식,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 지나치게 빠른 ESG 규제가 도입된다라는 겁니다. ESG에 대해서 모호한 범위와 개념, 그러니까 사실 ESG라는 걸 처음 들어보면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이고 G는 지배 구조인데 왜 이 ESG가 같이 묶여 있는지 이거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SG가 사실은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에 관련된 기준을 제정해 오고 하는 어떤 이런 역사가 상당히 서양에서 오래됐고 그게 이제 자본시장에서 ESG라는 걸로 사실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왜 이 세계에 묶여져 있을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팩터다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ESG 평가에 보면 평가 기관에 따른 평가 항목들이 항목 하나하나 자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 하나만 봐도 기후변화 이슈 탈탄소 사회가 되면 이런 전환이 잘 안 되어 있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 상태라든지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누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니까 이 거버넌스라든지 이 리스크가 높은지 안 높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평가로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 유형 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였지만 앞으로 시대 IT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시대에는 무형 자산, 결국은 이제 조직 안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무형 자산이 사실 직원이라든지 브랜드 평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평가하는 게 사회 소셜 이슈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한 조직 문화도 대표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거거든요.
거예요. 지배구조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아예 평가를 안 받거나 아니면 외부에 드러나 있는 ESG 데이터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여기는 외부 이해관계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 하는 기업이구나. 이런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이 어렵겠구나 라는 것들을 투자자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모호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가기관마다 평가 방식이 다른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게 이제 좀 과도기적인 상태여서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평가기관마다 등급이 늘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어떤 평가 방식은 E를 중요시하고 어떤 평가 방식은 S를 중요시하고 어떤 평가 방식은 G를 중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진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경우는 어떤 이 수많은 평가기관 중에서 뭐 신뢰도가 좀 높은 평가기관만을 골라서 대응하는 것도 있고, 또 평가기관별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슈가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기관의 경우는 각각의 평가기관들의 점수 차이를 반영해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ESG에 대한 표준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뭐 신용평가처럼 어느 정도의 수렴은 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ESG를 자기 사업과 연관성이 낮다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의 경우, 특히 지금 글로벌 투자자나 뭐 정부, 소비자, 직원들의 변화 속도가 아주 빠르고 모르면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늦게 알게 되면 될수록 본인만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이 비용 발생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다라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국내에서 ESG 규제가 상당히 빨리 도입되고 있다. 이거는 저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왜냐하면 유럽의 경우는 뭐 20, 30년 동안 계속 이런 논의들이 계속 되어 있고, 논의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입되어 있는 SFDR이라고 지속가능 금융 공시에 관련되어 있고, 또 텍소노미에 대한 것도 유럽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텍소노미만 해도 최근에 외신에서 나온 걸 보면 가스를 포함시키겠다, 녹색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더니 또 한쪽에서는 이러면은 텍소노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럽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지금까지 거의 별로 논의가 없다가 정부 측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갑자기 이게 뭐 ESG가 뜬다고 하니까 각각의 부처 및 기관에서 하나씩만 규제가 다 들어온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가 다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늦게 지금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혜롭게 뭔가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아. 중요한 건 또 이 기업이 ESG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기부가 벤처나 스타트업 지원을 하듯이 지원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사회 내 ESG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한 45.5%가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뭐 전직 기업인이 24% 정도고, 회계 전문가, 교수, 전직 관료, 기존의 뭐 사회이사들 많이 진출하는 그런 이제 직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해외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업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국내의 경우는 기존 사회이사에 많이 진출하는 직업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차이점이고요. 근데 ESG 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빨리 많은 기업에 급속하게 퍼질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급격하게 다 설치를 하다 보니 최근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ESG 위원회를 다른 기업에서 다 만드니까 뭐 우리도 만들고 나서 홍보를 하는 거 자체는 그렇다 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ESG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로드맵이나 추진 체계와 함께 ESG 위원회가 갖춰져야지, 그게 아니라면 사실 뭐 1년 지나고 나도 ESG 위원회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ESG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이 이제 ESG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 43.2%였어요. 그러니까
국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20.8%, 규제 부담이 이제 18%, 투자자 관리가 15.3%였고요. 이게 국내 기업에 있는 CEO들이 지금 현재 ESG를 보는 상황인데, 기업 이미지 제고나 ESG 규제 부담은 결국은 기업의 내재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외부의 대응 때문에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ESG를 하기 위한 추진 동력 Y가 해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수동적인 ESG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속하는 경영이란 건 기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능동적으로 기업이 알아서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건 오래가지 못하거나 금방 이 열풍이 꺾이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기업 1위, 2위로 꼽힌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오스테드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탈탄소나 저탄소 사회를 위한 업종 전환을 해왔고, 이거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는 이게 금방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ESG를 잘하면 외부 평판이 좋아진다? 이거는 ESG 잘했더니 나중에 결국은 결과로 돌아오는 거지, 결국 ESG는 기업 내부의 어떤 체질 전환을 위해서 하고 나서 건강하고 오래 가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 편익이 높아진다라고 기업 CEO와 전체 직원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결국 이 ESG도 한때 유행에 그쳤던 사회공헌이나 CSV 같이 유행의 물결을 타고 스르륵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2050 탄소 중립 준비에 대해서 24.8% 정도만 잘 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은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 미흡하다라는 대답도 많았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외신에서 보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지금 이런 환경 부문에서 전환되는 속도는 좀 늦었지만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에는 SK건설이 그 1조 원 주고 EMC 홀딩스라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한 거에 대한 것들을 기사로 썼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그 부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폐기물 하나만 보더라도 이 폐기물 시장이 기존에는 거의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시장인데, 이 폐기물 시장에 대한 지금 M&A가 상당히 많아지고 해외 기업들의 경우가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어제 해상풍력 기업에 있는 임원분을 만났는데 정말로 국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은행도 그렇고 그 당시에 수많은 곳들에서 이 해상풍력을, 이분은 2018년도에 이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 곳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중요성도 몰라가지고 결국은 해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곳들이랑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결국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환경이나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대응이 늦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이걸 시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을 규제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산업 기회로 보고, 이게 앞으로 중요해질 큰 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CEO들의 인식이 더 높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